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이트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인이에요. 지금은 한국 회사로 일을 하러 나온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와서 5년째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어쩌다가 뉴스에서 북한에 관련된 뉴스들만 조금씩 본 게 전부였죠. 그래서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한국은 위험한 나라 아니면 그냥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처음 한국 회사로 일을 하러 갈 기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말 많이 고민했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정말 많이 들었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고향 미국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장은 결정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했었어요. 남편은 제 의견을 이해해 주어서 그때 처음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을 때는 가지 않고 미국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편의 회사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었답니다. 남편에게 온 첫 번째 한국행 제안을 거절하고 난 후에 저랑 남편은 미국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간절히 바랬는데도 아기는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몸에 좋은 약도 많이 먹었고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했지만 저희 부부가 바라는 아기는 오지 않았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저도 건강하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도 아기가 오지 않으니 도대체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은 저와 남편이 둘 다 젊고 몸도 건강하니까 우선은 천천히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매달 확인하게 되는 실패 소식은 어김없이 저와 남편을 끝없는 슬픔에 잠기게 만들었죠. 감사하게도 부모님들은 아기가 없어도 부부는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 것이라고 위로해 주시며 아기를 가지라는 압박은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던 저와 남편 두 사람이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결국 그래서 자연스럽게 임신하는 것은 포기하고 병원에 찾아가서 시험관으로 인공수정을 통해 아기를 가지기로 결정했어요. 물론 시험관 아기도 쉬운 것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주사도 매주 맞아야 했고 신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서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저와 남편이 그렇게 원하는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뿐이라면 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시험관에 성공하게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너무 행복해서 그날 초음파 검사라는 걸 처음 하고 엉엉 울었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정말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보통 인공수정을 할 때는 수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2개 이상을 수정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는 수정이 전부 성공하여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저는 제 뱃속에 4명의 아기를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4 쌍둥이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마냥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4명의 아기를 동시에 키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겠죠.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워낙 아이들을 좋아했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낳아서 키우자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하면서 어렵게 가진 4 쌍둥이 아기들은 저희에게 그저 4배의 축복으로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아기들을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기를 낳을 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그 병원에서 아기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랐죠. 첫 초음파 검사부터 시작해서 쭉 다녔던 산부인과인데 아기는 낳을 수 없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미안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4 쌍둥이를 다 낳기로 결정했는데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그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요. 저는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위험성이 크다고 말씀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다른 것도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쌍둥이도 아닌 4명의 쌍둥이를 낳는 건 아무래도 위험성이 더 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일찌감치 아기들을 낳을 때는 수술을 해서 낳기로 하고 자연적으로 낳는 것은 포기했었고요. 미국의 병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가가 개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그렇다 보니 작은 감기로 인해 의사를 단 몇 분 동안 만나는 것조차도 많은 돈을 내야 해요. 심지어 상처에 붙이는 밴드나 연고 같은 것들도 가격이 비싸답니다. 저는 다행히 미국인이고 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같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는 그런 면에서는 걱정을 할 일이 없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기들을 낳으려니 문제가 된 거죠. 병원들은 개인적으로 운영되는 병원이고 혹시라도 제가 4명의 아기들을 낳다가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병원의 평판에 흠이 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위험성이 있는 산모인 저의 출산은 맡아줄 수가 없다는 거였죠.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저와 남편은 화가 났어요. 의사들이면 어쨌든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의사들이 그러라고 공부하고 배운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산부인과에서는 끝끝내 저와 4명의 아기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했고 저와 남편은 결국 다른 병원들을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저 산부인과의 의사들이 능력이 없는 거겠지 생각했었죠. 우리 아기들을 태어나게 해줄 병원이 있을 거야. 얼마든지 더 능력 좋은 병원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병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이내 저와 남편은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다른 병원들을 찾아가도 한결같이 첫 병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저와 내 쌍둥이 아기들을 받아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위험성이 너무 높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뿐만 아니라 병원에도 아주 큰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사과와 함께 저와 남편을 내보내곤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생각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의료 상태를요. 의사들이 환자들의 상태보다는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면서 이기적으로 환자들을 차별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처음으로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아기 출산일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병원을 찾지 못했어요. 내 쌍둥이를 그렇다고 집에서 낳을 수도 없는 일이었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제 어떡하지 우리 아기들 어떡하지 하면서 남편하고 둘이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대학교 시절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여행을 가 영화처럼 만난 한국 남자와 결혼해 한국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머니 생신을 기념해서 오랜만에 미국으로 돌아온 것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해주러 선물을 들고 찾아온 친구는 어두운 표정의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아기를 한꺼번에 4명이나 가졌는데 왜 그렇게 얼굴이 슬퍼 보이냐고 물었죠. 저는 엉엉 울면서 친구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전혀 걱정할 것 없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한국으로 와서 내 쌍둥이를 낳으라고 강력하게 권유하더라고요. 한국에는 능력 있는 의사들이 많고 아기들을 충분히 받아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병원의 이익이나 개인의 이익이 아닌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준다면서요. 그리고 자기가 쌍둥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까지 알아봐 줄 테니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으라고 했죠. 때마침 좋은 타이밍으로 남편에게 또다시 한국 회사 근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더 이상 미국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는 것은 어렵겠다고 판단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출산을 앞두고 남편과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친구가 소개시켜준 쌍둥이 전문 의사가 있는 큰 병원으로 찾아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같이 넓은 품을 가지신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를 보고 어떻게 4명이나 되는 아기들을 다 지키고 품고 있을 결정을 내렸냐면서 정말 존경한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시며 잘했다고 잘 견뎠다고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제 소중한 아기들을 무슨 폭탄 취급하면서 위험한 존재들로만 취급했거든요. 그러나 한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아기들은 무조건 지켜져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 아기들을 위험 속에서도 지킨 제가 아주 훌륭한 엄마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남편도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미국 병원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친절함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과정을 이끌어 주셨어요. 일단 아기들이 4명이나 되기 때문에 다른 아기들보다 빠른 시기에 수술을 해서 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이 태어나면 다른 아기들보다 일찍 나왔기 때문에 보통 아기들보다 오래 병원에서 지켜보고 괜찮은지 상태를 봐야 한댔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기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제 가족이라고는 남편밖에 없었지만 낯선 땅에서도 안심하고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쌍둥이를 임신한 엄마가 이사 왔다는 이야기가 퍼지자마자 저와 남편이 들어간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선물을 보내주셨는지 몰라요. 아파트에서 살던 아기를 키우는 다른 엄마들도 선물들과 본인들이 사용하던 깨끗한 아기용품들을 정말 많이 가져다 주었죠. 그리고 아기를 한꺼번에 넷이나 키우려면 기저귀 값도 얼마나 많이 들겠냐면서 기저귀를 10박스나 사다 주신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미국에서 눈물로 걱정하던 저는 그렇게 4명의 아기들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어요. 물론 정말 큰 수술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엄청 많은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가 아기를 낳는 걸 도우시려고 모이셨다고 들었어요. 다른 아기들이 태어날 때와 비교하면 시간도 많이 걸렸고요.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은 그 모든 시간 동안 한 번도 힘든 표정 없이 너무 친절하게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안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한국 병원 선생님들께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난 이후였는데요. 4명의 아기들은 목욕이 끝나고 나서 인큐베이터로 들어갔거든요. 다른 아기들과 비교해서 일찍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기들을 낳고 쉬고 있는 병실로 선생님들이 아기들이 들어있는 4개의 인큐베이터를 끌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후에 한 간호사 선생님이 제 앞에 커다란 천으로 된 스크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조금 뒤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 속 가득히 미국에 계신 제 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알고 봤더니 선생님들께서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하셔서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께도 아기들을 영상통화로 보여드리자고 하셔서 생긴 일이었어요. 선생님들은 아기들을 한 명 한 명 화면 가까이 데려가 제 부모님께 갓 태어난 손주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아무 병원도 저희 아기들을 봐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만큼이나 걱정하시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래서 더욱 빨리 건강한 아기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국 병원의 선생님들께서 거기까지 먼저 생각하시고 아기들을 보여주셔서 저는 부모님과 통화하는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아기들과 저를 보신 부모님들도 우시면서 몇 번씩이나 한국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께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정말 많이 울었고요. 사실 미국의 병원들이 아기들을 낳는 것조차도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한국 병원에서 우리 아기들을 전부 낳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만으로도 저와 남편에게는 큰 감동이었는데요. 아기들을 낳고 난 이후에도 한국 병원에서의 감동적인 일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병원에 퍼지자마자 병원에 있던 다른 아기 엄마들조차 제 병실을 찾아와서 축하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선물까지 주는 분들도 계셨어요. 어떤 어르신들은 자기의 딸도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는데 엄마도 없이 혼자 낯선 나라에 와서 아기를 낳은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일 자신의 딸이 혼자 외국에 가서 엄마도 없이 아기를 낳고 혼자 회복했으면 엄마로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으면 이런 걸 먹는다면서 직접 만드셨다는 미역국도 가져다 주셨는데 처음 먹어보는 낯선 음식이었지만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아기 낳고 미국에 계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미국에서 아기를 낳았으면 엄마가 옆에 계시면서 수고했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몸도 챙겨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하시니까요. 심지어 남편의 회사도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었어요. 사실 이제 막 발령받아서 새로운 지사에 출근하게 되었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빨리 더 많이 일을 해서 얼른 적응을 해야 하는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아기들의 아빠가 되었으니 남편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병원으로 와서 저를 돌보느라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그런 남편의 사정을 이해해 주었어요. 남편의 한국지사 사장님께서는 영어도 정말 잘하시고 마음씨가 너무 좋으신 분이셨는데
선물이라며 남편에게 보너스로 급여도 더 주시고 퇴근도 일찍 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내 쌍둥이를 키우는데 힘들지 않도록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도우미 지원도 다 알아봐 주셨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잘 모를 저를 위해서 대신 먼저 찾아봐 주시고 알려주신 거죠. 덕분에 저는 4명의 아기들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잘 키워낼 수 있었답니다. 물론 남편의 도움도 많았고요. 아기들이 첫 생일을 맞았을 때는 남편 회사에서 또 보너스 급여와 여러 가지 선물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바로 저와 남편의 부모님이 한국에 오실 수 있도록 남편 회사에서 먼저 나서준 것이었죠. 남편 회사와 미국에 있는 본사와 연결해서 부모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아기들도 만나시고 저와 남편과 함께 가족들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호텔도 다 예약해주시고 관광 코스도 예약해주시고요. 덕분에 꿈처럼 행복하고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살이 5년차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제 아기들이 어느 정도 커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아직도 한국말이 서툴고 막 잘하지는 않는데요. 아이들은 말을 빨리 배운다더니 어린이집에 꾸준히 나가니까 친구들하고 서로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집에서는 제가 영어를 써서 영어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듣고요. 아기들이 어린이집에 가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다른 아이들의 엄마들과도 친해졌는데요. 모든 엄마들이 절 보고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고 하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아낌없이 도와준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은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과는 달리 정말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곳인 것 같아서 제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뭐든지 나누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항상 서로 돕는 문화가 미국에서 온 저에게는 낯설기도 하지만 동시에 언제나 항상 큰 감동을 준답니다. 한국에서 지내다 보니 한국의 이 따뜻한 문화가 너무 좋아서 예정보다 더 길게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고 있어요. 이제 5년째라 곧 미국으로 다시 돌아갈지 남을지 결정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데 사실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아이들에게도 이 문화를 더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한국에 남아있고 싶은 마음이 크답니다. 아마 한국에 남을 것 같아요. 제 바람이지만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저도 한국 사람들처럼 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게 되고 싶어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